눈을 비빈다고 실명까지 코로 연결되는 중간의 부분에서 막혀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다보인다 방원장 365 발근학과 방재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무심코 눈을 비비게 되는데 그 눈을 비비게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눈에 안 좋은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안쪽에는 누소라고 해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물에서는 아직 퇴화가 되지 않아서 많이 고양이라든지 개에서는 많이 볼 수 있고, 사람에서는 그 기능이 많이 예전보단 줄어서 퇴화된 이제 흔적 기관처럼 남아있는 곳이고요. 이곳에는 여러 가지 기름샘들이 있어서 기름을 분비시켜서 눈을 한 번씩 부드럽게 해주는, 그래서 결국 안구 습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요. 아랫눈꺼풀에 지지대가 있는데, 아랫눈꺼풀이라는 게 결국은 어디서 잡아줘야지, 안 잡아주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공간이 이 앞쪽에 누소라는 곳에 부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누소 옆쪽에는 흰동자에서 눈물들이 많이 한 번씩 코팅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래 눈꺼풀 제일 끝부분에 거울을 자세히 보시면 구멍이 하나 뻥 뚫린 것이 있는데, 그게 위아래 하나씩 안쪽에 있습니다. 그거는 눈물의 하수구, 누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눈물이 나게 되면 아래쪽으로 흘러나가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곳이 누점이 시작점입니다. 내가 많이 울었을 때 막 콧물이 난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코에서 나는 물이 아니고요. 눈물이 코로 내려가서 콧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눈물이 많이 난다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안쪽이 아프면서 눈곱이 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누점이라든지 코로 연결되는 중간의 부분에서 막혀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눈곱이 끼면서 안쪽이 부었을 때는 이 안쪽에 눈물 주머니염이라든지 누점 염증이 생겼을 때 그런 증상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눈꺼풀이 간지러울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습진이라든지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게 되면 눈꺼풀이 어느 부위나 다 간지럽게 되거나 아프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쪽이 많이 간지러워요 라고 하는 경우는 알러지 물질들이 누점으로 흘러 들어가서 코로 내려가는 하수구가 안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알러지 유발 물질들이 안쪽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다 차곡차곡 모이게 되니까 안쪽 조직들이 더 자극을 받아서 간지럽게 되는 거고요. 보통 알러지 결막염은 통연성이라고 해서 365일 동안 있는 경우들이 있고, 보통 이럴 때는 원인들이 곰팡이라든지 진먼지 진드기 관련해서 개나 고양이 털 관련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계절성으로 생기는 경우는 계절마다 돌아다니는 꽃가루, 나뭇가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알러지 염증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눈을 비빈다고 실명까지 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많이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는 눈병을 좀 잘 만들 수가 있고요. 우리 몸에는 항상 상재균이라고 해서 이곳저곳에 균들이 있는데, 손에 많이 균들이 묻어 있겠죠, 뭘 만지고 다니니까. 그럼 그게 눈을 만졌을 때 균이 눈을 침투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눈병이 생기게 되면 오래가면 한 2주 정도 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눈병 때문에라도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간지러워서 눈을 비비게 되면 오히려 더 눈이 간지럽게 됩니다. 안쪽의 조직들을 자극시키게 되면 눈을 간지럽게 만드는 물질들이 히스타민이랑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들이 있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다가도 사람이 다시 비비면 그런 물질들이 더 과다하게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지럽다고 비비게 되면 내가 더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비빌 때 검은 동자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은 동자에 타격을 줄 수가 있고, 각막염이라든지 각막궤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상처가 생기면 이물감 때문에도 눈물도 나고 시력도 떨어지고 많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또한 비비면은 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별로 안 좋을 것이고요. 네 번째는 요건 만성적인 건데, 눈이 간지럽다고 계속 비비게 되면 각막에 난시가 생기게 됩니다. 심각하게는 원추각막이라고 해서 눈이 점점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알러지라든지 아토피 결막염이 있을 때, 어렸을 때 소아 때부터 그렇게 있던 사람들은 보통 난시가 심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가 생기면 시력도 떨어지고 안경을 써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눈을 비비는 습관들은 별로 안 좋겠고요. 눈 이제 앞쪽이 아니고 안구에 압박이 가해지니까 눈 뒤에 망막에도 영향을 주고, 눈을 눌리게 되면 유리체라는 게 젤리 같은 것들이 망막을 잡아당기게 만들 수가 있고, 망막이 어디가 찢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 뒤쪽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비비는 습관은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환경 조절이 알러지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진드기 알러지가 있다, 먼지 많은 책을 펼쳐봤을 때 많이 간지러웠다라고 하면 그렇게 먼지 많은 공간들을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청소를 잘 하시고 오래된 가구, 소파, 침대 같은 것들의 매트리스를 청소를 한다든지 햇볕에 말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약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차가운 찜질하는 게 알러지 반응을 좀 차단시킬 수가 있거든요. 냉찜질을 한다든지, 얼음을 그냥 대면은 계속 물이 흐르니까 비닐봉지에 싸거나 수건에 싸서 찜질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알러지 안약이 없으면 인공눈물이라도 차갑게 사용하게 되면 증상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은 사실 알러지 안약을 쓰는 것입니다. 알러지 안약들이 요즘은 복합 제제로 안약을 넣었을 때 급작스럽게 그런 간지럽게 만드는 물질들을 억제해주는 그런 성분들도 있고요. 계속 넣게 되면 알러지 반응 물질들을 분비시키는 그런 세포들을 안정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일회용 안약들도 많이 나오니까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상비약으로 안과에서 약을 타셔서 간지러울 때만, 일회용 알러지약들이 있으니까 간지러울 때만 안약을 넣으셔도 증상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눈 안쪽이 간지러워서 비비고 싶은 것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눈을 비비는 습관들이 어떻게 눈에 안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증상이 심하거나 시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간지러운 증상들이 안구 안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 눈의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눈곱이 낀다든지 시야가 좁아지거나 하면 안과에 가서 체크를 해보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다보인다 방원장 365 발근학과 방재순 원장이었습니다.